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으려 들 때는 부모도 독해져야 합니다. 그게 제가 67 평생을 살며 피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배운 교훈이에요. 제 이름은 김말순.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새벽바람 맞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노후 걱정 없으니 얼마나 좋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부러워들 하지만 제 속이 시커멓게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놈과 며느리,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금지옥엽 길러 맞이한 식구인데 이네들은 내 안부보다 내 통장 잔고가 더 궁금한 모양입니다.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알랑거리는 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늙고 병들어 아무 힘도 없어지면 그때도 이 아이들이 나를 어미로 대접해줄까? 아니면 짐짝 취급을 할까? 미친 척을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놓고 치매 노인 연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정말 상상도 못한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전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 내외가 밥을 먹으러 왔을 때였어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바닥에 요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손이 미끄러지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반쯤 벌린 입, 거울을 보고 수십 번 연습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며느리를 보고 낯설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평소 알고 지내던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말하고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무서울 정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아들놈은 제 손을 꼭 잡고 앉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통장 비밀번호 기억나? 엄마 정신 맑을 때 나한테 미리 알려줘야 해. 그래야 내가 관리를 해주지. 그 속이 뻔히 들여다보여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숫자를 적어주었어요. 물론 틀린 번호였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잠시 후 다시 들어와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이게 아니잖아. 비밀번호가 뭐냐고. 방금까지 걱정하던 효자의 가면은 어디 가고 탐욕스러운 도둑놈의 얼굴만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더 가관인 건 며느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안방에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건인데요. 네. 좀 외진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시설이 안 좋아도 돼요. 어차피 어머니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좋은 시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제일 싼 곳으로 해주세요. 네. 최대한 빨리 입원시키고 싶어요. 저희도 살아야죠. 안 그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그것도 돈 아까우니 제일 싸구려 시설에 처박아 두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 찬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 팔고 채소 팔아 그놈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보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가며 집 사주고 차 사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가장 싼 요양원이라니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 너희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바닥을 보이는구나. 그리고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지요. 아들 내외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아들이 짐짓 다정한 척 물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요양원 입원 동의서야.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하잖아.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 우리가 다 알아봤어. 여기에 지장만 찍으면 돼.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눈은 제 건물 등기권리증을 바라보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얼른요. 그래야 저희가 어머니 대신 건물 관리도 하고 세입자들 월세도 받고 그러죠. 어머니 정신 온전치 못할 때 누가 사기라도 치면 어떡해요? 결국 내 건물이 목적이었구나. 내가 피땀 흘려 지킨 내 재산. 그걸 뺏으려고 멀쩡한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 고려장을 시키려는 거였구나. 며느리가 내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끌어 붉은 인주를 묻히려고 했습니다. 차가운 인주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거 놔라. 이 도둑년 놈들아. 저는 있는 힘껏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늙은이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며느리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쩌렁쩌렁한 너무나도 멀쩡한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두 사람 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왜 그래? 정신이 돌아온 거야? 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설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쌀수록 좋죠. 이게 아니잖아. 비밀번호가 뭐냐고. 며느리가 요양원 원장과 통화했던 그 천박한 목소리. 아들놈이 비밀번호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패륜적인 목소리가 거실 가득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색이 된다는 게 바로 저런 꼴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길 가던 개도지 부모한테는 이렇게 안 한다. 내가 치매 걸린 척 좀 했더니 아주 신이 나서 날 산채로 내다버릴 궁리를 해. 그것도 내 재산 다 가로채고. 저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 명함을 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다 필요 없다. 내일부로 너희한테 지원해주던 생활비, 카드, 보험료 싹 다 끊는다. 그리고 이 건물,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이 건물 말이다. 내가 이미 유언장 공증 다시 다 받아놨다. 내 죽으면 전액사회에 환원할 거다.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너희 같은 불효자식들 말고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줄 거다. 단돈 10원도 너희한테는 안 남길 테니 그리 알아라. 아들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용서해 주세요, 엄마. 며느리도 질세라 눈물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오해세요.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오해, 편하게 모셔. 싼 요양원에 처박아 두는 게 편하게 모시는 거냐? 저는 아들의 손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물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역겨울 뿐이었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장례식장에도 올 생각 말아라. 내 상주는 변호사님이 하실 거다. 울부짖는 것들을 쫓아내고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냐고요? 천만에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괴물을 키웠구나 하는 자괴감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들이 돈만 바라고 효도하는 척 한다고 느껴지신다면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저처럼 테스트해 보세요. 잔인하지만 그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오늘따라 빗소리가 참 처량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뜨겠지요. 저는 내일부터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돈 내가 쓰며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구경 다니며 살 겁니다. 그게 남은 제 인생에 대한 예일 테니까요.